세계적인 군사 강국 중 하나이자 자주포의 본산이라고 불리는 영국. 최근 영국 육군은 보유 중인 자주포인 AS-90이 30년 이상 노후화됨에 따라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신형 자주포 116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입찰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국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나라가 있습니다. 현재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단독 후보로 지명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주포로 손꼽히고 있는 한국의 K9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미 K9은 인도, 노르웨이, 터키, 폴란드, 핀란드 등의 국가에 무려 1,700여 문이 실전 배치되어 있는 데다 각 나라의 운행 시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력을 자랑합니다. 이번 수주전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자주포는 한화 디펜스의 K9 썬더와 독일 KMW의 명품 자주포 PZH-2000, 독일 라인메탈의 HX-3, 스웨덴 BAE 보포스의 아처, 프랑스 넥스터의 K사르인데요. 얼마 전 프랑스 넥스터사의 K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되자 군사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이 프로젝트를 누가 수주할지 너무 뻔해졌다며 승자는 한국의 K9이 될 거라 확언했습니다. 방호력, 연사력, 실사격 등에서 K9이 월등히 우수한데 가격 경쟁력까지 우위를 점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최근 공개된 영상 하나가 영국군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바로 노르웨이의 신형 자주포 도입 당시 진행됐던 설상지역 운행 시험입니다. 디즈니의 겨울왕국 배경이었던 노르웨이는 국토 대부분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평지가 대부분인 덴마크나 스웨덴과는 사뭇 다른데요. 전체적으로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기후 영향까지 더해져 만년설이 쌓여있는 지형이 많을 정도로 춥고 많은 눈이 내립니다. 이처럼 지형과 기후에 있어 난제가 가득한 노르웨이는 신형 자주포 도입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요소를 최대한 반영해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성능 평가를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한 노르웨이군은 경합 후보에 오른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K사르, 스위스의 M190G, 그리고 한국의 K9을 대상으로 동계 시험을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눈이 가득 덮인 눈길을 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울퉁불퉁한 겨울산 주행과 실사격까지 진행하는 설상지역 운행시험을 추가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평지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던 자주포의 성능이 눈길 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당시 가성비 측면에서 시험 평가 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프랑스의 K사르입니다.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뒤뚱뒤뚱 불안한 모습으로 주행을 시작한 K사르는 스노우 체인을 단단히 감았는데도 눈 덮인 지형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K사르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평지에서는 기동성이 뛰어나며 개발비가 적게 들어가고 현지 제작도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지켜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불안정한 주행 모습을 보여 본래 가진 장점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실사격에서도 포신과 차체가 몹시 흔들렸고요. 다음 후보는 가장 우수한 자주포라고 평가받는 독일의 PZH-2000입니다. 주행부터 실사격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모습입니다. 역시 최고라는 명성에 걸맞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눈길을 달릴 때도 평지와 다름없이 편안한 주행을 선보였으며 사격 시에도 안정감도 뛰어났죠. 흠이 있다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겠네요. 세 번째는 흰색으로 위장막을 두르고 설원을 달리는 스위스의 M190입니다. 앞서 소개한 PZH-2000에 비해 설원 주행의 안전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K사르보다는 나은 모습인데요. 문제는 사격에 있었습니다. PZH-2000과 비교해볼 때 발사 시 포신이 흔들리며 차체까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성능이나 가성비 측면에서도 별다른 장점이 없어 호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K9이 눈 덮인 산길과 경사면을 올랐습니다. 녹색 컬러가 줄을 이루는 색상 덕분에 숲이 많은 노르웨이에서 위장하기 쉬워 보입니다. 또한 분명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리는 중인데 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 같은 편안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K9은 포장 도로에서 최대 시속 67km로 달릴 수 있으며 비포장 들판에서는 시속 4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데 눈길 주행에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죠.
다른 자주포는 눈길에서 궤도가 끊어지거나 중도에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있었지만 K9은 산길은 물론이고 경사면까지 거침없이 올라가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르웨이군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사격 또한 대단했습니다. 연속으로 발사했는데도 차체에 흔들림 하나 없었거든요. K9은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독일의 PZH-2000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K9의 가격이 PZH-2000의 절반 정도라는 걸 확인한 노르웨이는 망설임 없이 K9을 선택했고요. 사업 수주 후에도 K9이 노르웨이 육군을 감동하게 만든 일은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계약 후에 태도를 바꿔 까다롭게 굴거나 납기일을 지키지 않는 것과 달리 한화 디펜스는 당초 납기 기한인 12월보다 5개월가량 앞당긴 7월에 K9 자주포를 납품했는데요. 당시 코로나로 인해 물류비가 급속도로 상승해 다른 업체들은 차일피일 납품을 미루던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생산 속도를 높여 빠르게 K9을 선적했고 서둘러 노르웨이로 전문 기술진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나르비크로 급파된 핵심 기술자 3명은 K9 자주포 기술 교육과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했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급변할까 싶어 빠르게 대응한 것이죠. 기술진 파견 또한 예정보다 2달 빨리 파견했다고 합니다. 라스 러빅 노르웨이 육군 참모총장은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이 납기 기한을 맞춰 올해 계약을 이행하는 게 불투명하다라고 고개를 저을 때 한국 기업만이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상황을 돌파했다며 놀라워했다고 하는데요. 한화 디펜스는 이와 같은 발군의 대처 능력과 뛰어난 품질로 노르웨이 군 당국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덕분에 최근에 4개 기동대대와 함께 추가로 포병을 운영하게 된 노르웨이 북부 여단이 K9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주포 저격수로 직접 나서 K9의 내구성과 품질 등을 시험했던 라스러빅 사령관이 크게 만족한 만큼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올해 가을부터 K9 자주포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몇 년 내에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K9 시스템을 완전히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뜨거운 사막에서도 눈이 잔뜩 뒤덮인 노르웨이의 설산에서도 거침없이 질주하는 K9을 본다면 그 누구도 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K9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핀란드 또한 한화 디펜스 K9 자주포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핀란드는 지난 2017년에 48문의 K9 자주포를 구매했는데 신문을 추가하고 싶다고 밝힌 것이죠. 이미 대규모로 K9을 도입한 인도도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고요. 영국과 호주,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중동과 동유럽 곳곳에서도 K9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화 디펜스는 K9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는 K9을 개량한 K9A1이 우리 육군에 도입되고 있고요. 내년에 진행될 영국 자주포 사업에 제한될 예정인 K9A2는 포탑 자동화로 장전과 사격이 자동화돼 분당 발사 속도가 6발에서 9발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격 무인화 및 자동화로 운영 인력도 현재의 5명에서 3명으로 감소된다고 하고요. 2030년 이후 도입될 K9A3는 무인 자주포라고 합니다. 연말부터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K9 로드맵을 살펴보니 정말 든든합니다.